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직전에 항공기를 되돌려버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이 논란에 뜨겁습니다. 지나친 월권 행위이다, 재벌가의 특권 의식이다 비판이 높은데요. 먼저 이번 사건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승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게 맞는 처신인지, 또 다른 승객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돌리라고 지시한 건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여혜 사법교육원 교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아 부사장 월권 논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두 글자입니다. 땅콩. 네. 땅콩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건데요. 어떤 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혹시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분의 격차가 가장 많이 드러난 영화가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예. 비행기가 그렇지 않나요? 서열이 정해져 있는 곳.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이코노미. 너무 정확하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퍼스트 클래스였죠. 땅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카다미아 넛인데 봉투채에 줬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는 까서 접시에 담아서 아주 우아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껍질 케이스채 줬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까주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군요. 그러니까 까서 조용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시발점이라고 하는데요. 참 씁쓸한 웃음밖에 안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물론 그분이 여기 안에 대한항공에 있는 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바로 바깥에서 교육장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아니었다는 거죠. 사건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비행기 안에서 땅콩 받아본 적이 없는데 봉투채 줘도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이코노미석에서는요, 봉투채 이렇게 쿡쿡쿡 줘도요, 다들 한 개 더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렇죠. 있죠. 네. 자기가 까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규정이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 승무원에게 나무랄 수는 있겠죠. 회사의 상사니까. 그럼요. 하지만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나친 처사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요, 비행기가 날고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날고 있었어도 내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들으면서 이제 이분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비행기라는 곳은 모든 사람이 거의 100명이 넘는 승객이 100명이 아니고 더 많이 타고 있죠. 380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을 했다.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현아 부사장 월권 논란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돌려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말을 한 것도 좀 그렇지만요. 실제로 돌릴 수는 있는 건가요? 전 처음 또 있어요. 어떤 있습니까? 경우냐면요. 응급 환자인 경우에 만약에 비행기 안에 전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비행기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돌릴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응급 환자인 경우에 돌아간 경우도 있고 모든 승객들이 그런 경우 당연히 양해를 하죠. 램프 리턴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정식 용어로는 램프 리턴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모든 권한은 기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장이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지금 대한항공 측은 기장이 허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기장을 움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사장이 움직였겠죠. 기장. 그러니까 기장만 할 수 있다는 거는 항공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공법 50조 1항에서 제50조 1항에서는요. 이미 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장만 회항을 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는 부사장의 말에 의해서 기장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륙하려고 활주로로 가던 항공기가 다시 탑승 게이트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건데
영문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죠. 250여 명에 네. 달하는 승객들인데 승객들은 과연 무슨 죄가 있길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까? 왜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시간 동안 11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안전벨트를 하고 있고요. 예. 의자는 똑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불편한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뒤로 간다. 그 순간에 승객들은요. 이거 뭐야? 약간 불안한 감도 느꼈을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250명의 시간을 11분씩 곱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출발할 때 뒤로 갈 때 느끼는 그 공포감까지 생각한다면요. 이거는 상당히 해서 안 될 신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예. 특히나 뭐 외국인 승객들을 생각하면 뭐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과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잘못인 것이죠. 예, 지금 뭐 대한항공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해명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 해명을 당연히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먼저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죠. 기장이 정상적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장의 지시 없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공문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대한항공의 이미지라는 것은 일단은 바로 뭡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가장 깔끔한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간 것은 분명합니다. 네. 비판이 일자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나섰는데 만약에 조사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 걸로 드러날까요? 글쎄요. 지금 볼 때는 항공법 위반을 조사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항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송수신을 통해서 예. 뒤로 리턴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죠. 새로 개정된 법률인데요. 승무원의 안전에 대한 법률에서 고성 방과 이 부분이 과연 해당이 되는지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잘 교무히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 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네, 이런 말씀이죠. 정식 명칭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23조에 의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승무원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고성을 한다든지 라면 상무 때문에 나온 법률이죠. 예.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요. 이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아 부사장. 이름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킨 이 인물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재벌 3세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작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연소로 이제 승진을 계속했었고 예. 25세에 입사해서 31세 부본부장까지 오르게 되었었고요. 잘 알고 계시지만 2013년 3월에 부사장을 승진했었고요. 대한항공에 비빔밥을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하와이인가요? 그 외국에서 그 아이를 출산했던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누리꾼들이 댓글을 다니까 댓글에 대해서 고소까지 진행했던 분이어서 예. 네. 항상 많은 소문을 몰고 다니시던 분이었죠. 예. 예. 근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분이 과거에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한번 네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네 번째 키워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조현아 부사장 저희들이 이력에 캘리포니아를 캘리포피아라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볼까요? 표리부동, 재벌의 특권 의식. 사실 지난해 4월인가요? 이른바 라면 상무 예. 논란이 크게 일었었죠. 이 부분에 이 항공기 내에서 횡포를 부리는 승객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여론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아 부사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네. 높였죠. 지난 2013년 4월 라면 상무 사건 당시에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승무원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면서 기내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계몽 효과를 보았다. 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승무원들이 그 라면 상무 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수치감을 느꼈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것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개정하는데 찬성했던 법률에 본인이 발목이 지금 잡힌 격이 되었는데요. 이분께서 지금 그 당시에 승무원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승무원들에 대해서 폭행이라든지 폭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1년 만에 2013년 사건이었죠. 1년 만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더 표리부동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자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런 멘트들이 결국 보여주기가 아니었나. 결국은 그런 게 아니었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단어가 딱 적합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네. 라면 상무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 뭐 승객이었고 네. 이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임원 아니겠습니까? 네. 상사가 뭐 밑에 직원에게 큰 소리 쳤는데 그 부분도 뭔가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야단을 칠 수 있지만 교육장이 아닙니다. 25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그분이 그 정도는 절제할 수 있었어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응대를 잘못했을 때에는 돌아가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 하고 리턴을 시켜서 11분을 지연했다는 것은 그것은 오너로서 그리고 임원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라는 것과 배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좀 그렇죠. 그 말이 좀 지금 좀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뭐 해명이든 사과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야죠.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좀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한항공 이미지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타던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은요, 예의와 그리고 가장 바른, 뭐라 그럴까요? 뭔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데 예. 그 승무원을 이끌고 있는 회사의 오너가 뭔가 지금 한 가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서비스 정신입니다. 네. 정말로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한항공을 타고 있는 승객들을 생각한다면 예. 얼른 나와서 가장 바른 자세와 바른 목소리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본인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스스로 시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조현아 부사장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뚜렷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뭔가 저희들 YTN 특급 추적 코너에서는 이 대한항공 또 조현아 부사장의 반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반론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놓고 말이죠. 비행기를 돌리라고 지시했을 때 이 조현아 부사장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내가 부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기내 서비스의 품질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가장 먼저 생각했어야 할 것은 바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이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었을 승객에게 해명이든 사과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후 대응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여해 사법교육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